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3일에 시행했었던 C형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는요, 각자의 수험 번호에 맞는 시험장에 배정을 받고 컴퓨터 앞에 앉게 되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컴퓨터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면요, 모든 창이 닫히게 되어서 만질 수 없는 화면이 됩니다. 시험 시간 10분 전에 입실할 수 있어요. 자리에 앉게 되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점검 시간이 주어져요. 여유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하실 때 한글과 영문이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서 시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1번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 보고 가겠습니다. ITQ 시험은요, 파일명의 형식이 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답안 폴더 경로 또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명확하게 구별하셔서 연습하실 때도 동일한 환경으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문제를 풀면서도 관리 감독자께서 몇 분이 경과되었다고 알려주시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장한 파일을 선생님이 있는 서버 컴퓨터로 전송까지 해 놓으셔야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송해 놓은 파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 전송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은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슬라이드 총 개수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고 제출도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을 한 후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글꼴색은요, 지정된 색이 없다면 검정색 또는 흰색입니다. 간혹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글꼴색이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착각을 하고 그대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된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면 반드시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 제목에 대해서 도형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단 로고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반드시 작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안 작성 요령을 숙지하셔서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인 설정을 먼저 하고 가시면 편할 텐데요. 체크사항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떠오르기 쉽게 보자기라는 단어를 연상을 하면서 메뉴의 순서를 적어 보았는데요. 자, 순서가 보기 메뉴 갔다가 디자인 메뉴 간 다음에 다시 보기 메뉴로 와서 전체적인 설정을 하고 갈 거예요. 보기 누르셔가지고 눈금자와 눈금선에 체크를 할 텐데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눈금자에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로 자가 나오고요. 세로 자가 나옵니다. 중간에 해당하는 이 0이라는 기점으로 이 지점이 중간 지점이구나 비율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도형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눈금선에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격자 무늬의 점선이 나와요. 한 칸 한 칸 비율을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위치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눈금자와 눈금선에 체크를 하고 시험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디자인으로 갈게요.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선택해 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는요, 우리가 보통 인쇄할 때 A4 용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A4 용지 선택을 슬라이드 크기로 지정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두신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맞춤 확인 누르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자기에서 기로 가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답안 작성 요령에서 나오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갈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세 번째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테마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세웠을 때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왼쪽은 조금 줄여놓고 시작을 할게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은 문제지를 보시면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에 대한 디자인과 하단 로고, 페이지, 번호 3개를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와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자체가 공통적인 디자인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번만 등록을 시켜서 그걸 계속 이용해서 꺼내 쓰는 작업의 성격인데요.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제목에 대한 디자인, 하단 로고,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번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제목, 디자인 보고 하겠습니다. 상단의 도형 같은 경우는 도형이 두 개가 겹쳐 있지요. 생성되는 순서대로 위에 쌓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덜 클릭하기 위해서는 제일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도형을 가져오겠습니다. 뒤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 꺼내서 위치가 중요한데 눈금선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눈금선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칸의 마지막에 끝을 맞춰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을 가지고 오셨다면 뒤에 있는 도형 끝을 눈금선 두 번째 끝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지의 출력 형태와 비율이 비슷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성을 시켜주자마자 바로 도형의 윤곽선은 없다라고 눌러주셔서 윤곽선을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동일한 도형을 가져올게요. 위에 보시면 칠각형부터는 작은 도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각을 세기가 어려워서 7, 8, 10, 12 이렇게 도형 안에 숫자가 넣어져 있어서 얘는 칠각형이고 얘는 팔각형이야. 끝에 있는 12는 12각형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팔각형 선택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가로, 세로 맞춰주는데요. 시험지는 흑백이지만 음영으로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을 채워주세요. 색깔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진한 색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목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제목 자체가 하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얀색이 돋보이려면 어두운 계열이 하얀색이 표현이 잘 되겠죠. 마찬가지로 윤곽선은 없다 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높이와 가로는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도형 끝과 끝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가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에서 여기 가로 끝과 오른쪽 끝 맞춰줘서 텍스트 상자의 가로의 끝과 끝을 맞춰서 앞에 있는 도형의 너비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도형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세요. 그래야 뒤에 숨어있던 텍스트가 앞으로 표현이 되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 위에 끝 맞춰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끝을 도형 끝에 올려주셔가지고
위에 있는 도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옮겨주세요. 이 상태에서요, 홈에 가면 글자에 관련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제목 글꼴 볼게요. 도둠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 돼 있어요. 도형에 선 없음 했고요. 그래서 글꼴을 도둠으로 맞춰줄게요. 도둠 써도 되고요. 이 툴바를 내려서 도둠을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도둠 크기는 40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가운데 맞춤. 글자 색깔은 하얀색이네요. 하얀색. 그래서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체크를 4개를 모두 완성을 시켜준 다음에 마무리를 시켜주세요. 상단에 도형의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단 로고 가운데 오는 거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는 로고 1번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되어 있는데 삽입을 해야겠죠. 그림 가져오셔서 이 디바이스 클릭해 주세요. 클릭. 경로는요 동일합니다.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있어요. 픽처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ITQ 회사에서 제공된 그림이 보이겠죠. 픽처 폴더 클릭. 로고 1번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선택하고 삽입 누를게요. 이 상태에서요 색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아래에 있는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피커가 나오면 회색 바탕을 클릭해 주셔야 투명하게 바뀝니다. 적절하게 줄여주시는데 위치를 가운데로 왔죠? 크기를 어느 정도 줄여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 텍스트 안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텍스트 안에 들어갈 만큼 줄여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잡아주세요. 오른쪽 박스 안에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샵이라는 건 페이지 추가할 때마다 1씩 증가해서 숫자로 표시가 되는 약속의 기호입니다. 자, 이 박스 잡고요. 삽입 누르셔가지고 머리끌, 바닥끌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 해야지 슬라이드 각각의 번호가 먹이겠죠. 그렇지만 1번 슬라이드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죠. 그래서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적용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모든 전체 구성은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구성 자체가 60점이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 안으로 들어왔다면 없던 메뉴인 슬라이드 마스터가 생겼을 텐데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모두 마쳤기 때문에 닫고 나오세요.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요, 삽입 눌러서 새 슬라이드를 삽입할 건데 내가 마련을 해놓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삽입을 해주세요. 자, 클릭해서 6개의 슬라이드를 꺼내주세요. 네, 이렇게 전체 6슬라이드까지 완성을 시킨 다음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 PC에 저장하겠다. 더블클릭 눌러주세요. 더블클릭, 따닥. 경로 동일합니다.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숫자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 적어주시고요. 저장 누르면 됩니다. 저장. 제대로 저장이 됐다면요. 상단에 수험번호 빼기 자신의 이름, 저장 파일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왼쪽에 있는 저장 디스크 아이콘만 수시로 눌러주세요. 1번 슬라이드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왼쪽은 조금 줄여볼게요. 1번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이고요. 40점 문제입니다. 세부 조건 보실 텐데요. 본문에 1과 2, 3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죠. 출력 형태 보시면 1, 2,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세부 조건 볼 때요. 해당하는 번호를 보시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3번은 3번 봐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잡고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고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도형에서 동일한 도형 가져올게요. 사다리꼴 가져오겠습니다. 사다리꼴 눌러서 드래그 해서 전체 위에 끝, 아래 끝 맞춰주시고요. 가운데까지 왔다라는 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시작하기 전에 눈금자를 우리가 꺼내놨죠.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게 슬라이드 가로에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제일 긴 너비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맞춰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림을 채울 건데 얘는 색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림으로 채워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1번 채워라. 도형을 채우기 들어가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 색으로 채우지 않고 맨 아래 가면 그림으로 채우겠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 파일에서 더블 클릭.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꺼냈기 때문에 그 경로에서 그대로 그림이 바로 보입니다. 그림 1 선택해 주시고 삽입 누를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그대로 다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가 아니고 이 그림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셔야 돼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그림 서식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보이는 페이지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보이니까 부드러운 가장자리부터 하고 앞으로 갈게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포인트로 해라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5다 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졌죠?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채우기, 페인트통 눌러주시고 채우기 눌러서 펼쳐주세요. 투명도는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50하고 엔터. 그 다음에 모두 끝났으니까 X 버튼 눌러서 닫고 나오세요. 1번에 대한 세부 조건 투명도 했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도 5포인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 워드아트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삽입이니까 삽입에 있겠죠. 삽입 눌러서 워드아트 글자 눌러주세요. 아무거나 일단은 선택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다시 들어가서 맨 아래에 있는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세요. 서식을 왜 지우느냐? 우리 시험 문제가 원하는 서식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서식을 지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타 없이 입력해주세요. 됐습니다. 글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텍스트가 들어있는 이 전체 상자의 점선을 꼭 눌러주면 실선으로 바뀌면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 글자를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선택이 됐다면 이 선택된 걸 가지고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텍스트 효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요. 변환 눌러주세요. 변환, 갈매기형 수장 눌러줄게요. 여기 갈매기형 수장 있죠? 눌러주세요. 선택. 다시 들어가서 반사 있어요. 반사인데 근접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접 반사 터치. 첫 번째 줄에 있네요. 근접 반사 터치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굴림, 굵게. 글꼴은 홈에 있습니다. 홈에서 글꼴 자체가 굴림인데 쭉 내려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힘들다 그러면 굴림이라는 텍스트를 써서 엔터 눌러주면 돼요. 끝난 거 아니죠? 굵게까지 마무리 시켜주세요. 나와서 한번 볼게요. 제대로 끝났고 이번에는 위치만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늘려주세요. A를 기준으로
키보드 왼쪽에 있는 끝에 맞춰졌구나 하면 기준을 세워서요. A가 키보드 첫 번째에 있는 끝에 걸쳐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AND 같은 경우는 그림의 끝 밖에 있죠. 그래서 A가 그림 끝 바깥으로 갈 수 있게 매우 정확하게 해주면 좋지만 비슷하게 이 정도다 해주시면 됩니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그림 삽입. 그림은 로고 1번을 삽입을 해라. 여기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네요. 삽입 눌러서 그림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로고 1번 선택하시고 삽입 눌러서 이 로고에 대해서 색 들어가서 투명한 색으로 설정을 해라. 피커로 회색 부분을 쿡 찔러주면 투명한 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주셔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위치를 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1번 슬라이드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1번 슬라이드가 마쳤다. 각 슬라이드 마칠 때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주세요. 자, 2번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눌러주시고요. 슬라이드 할 때마다 먼저 제목부터 적고 시작해주세요. 목차 적었어요. 2번 슬라이드도요. 제공되는 텍스트 상자가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화면에서 시작할게요. 오른쪽에 도형의 텍스트가 올려져 있는데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마련을 할게요. 삽입, 도형, 팔각형 가져와서 적절하게 우선적으로 위치를 시켜주세요. 위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디자인 비율을 보시고 이쯤 해서 멈췄구나 라고 계산을 해주셔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윤곽선 없음 눌러주세요. 다시 삽입 가서 앞에 있는 도형 가지고 올게요. 오각형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각형. 자, 드래그해서 이 도형 같은 경우도 다른 색으로 채워주고 윤곽선 없음 눌러주세요. 끝 맞춰주신 다음에 이 목차에 대해서 이 글자 한참 안쪽에 있지요. 그러면 안쪽에 위치를 시키고 뒤에 있는 도형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세요. 이쯤 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도형 잡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 이건 글씨를 써도 돼 라는 신호예요. 1 일단 넣어주세요.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올려야죠.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누르시면 가로, 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로로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적절하게 그냥 드래그 해주시고 모두 적은 다음에 세밀하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때는요, 4개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을 예시로 써주세요. 왜냐면 도둠에 24로 바꿀 건데 24로 크기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끝에 있는 도형 안쪽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더 적은 글자는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일 긴 글을 선택해서 먼저 적겠습니다. 적었어요. 자, 이쪽 이번에는요 드래그를 하는데 어떻게 드래그를 할 거냐면 2개의 도형과 텍스트가 들어오게 넓게 전체를 드래그해서 놓아주세요. 그럼 2개의 도형과 텍스트 상자가 모두 잡혔죠. 이 상태에서요 도둠에 24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글꼴은 홈에 있다고 했죠. 도둠 선택해 주시고 크기가 24예요. 24. 이제 텍스트 상자에 적절한 위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겠네요.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설정 값이 들어있는 이 상태를 전체에 잡아주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서 동시에 2개의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도형 위로 올라가면 더하기 기호가 보여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아래쪽 다시 위로 다시 아래로 해서
간격 생각해 주셔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입력값만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2번 그림 삽입 가져오는데 그림 4번을 가져오래요. 자르기 기용 이용하고 삽입 눌러서 그림 이 디바이스 그림 4번 눌러서 삽입 6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 그림이 한꺼번에 한 장에 있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만 잘라서 써라 이 뜻이죠. 그러면 그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림 형식이라는 메뉴가 뒤에 붙었어요. 여기에 자르기 메뉴가 있어요. 자르기 눌러주시고 꺽쇠로 나오면 해당하는 섹션만 안으로 넣어서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요, 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그냥 클릭하시면 그대로 잘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한 위치에 위치만 시켜주세요. 자, 됐습니다. 2번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킬게요. 끝났으니까 저장 눌러줄게요. 자, 3번 슬라이드 클릭해 주시고 문제도 3번 가볼게요. 3번은요, 텍스트하고 동영상을 넣는 슬라이드인데요. 60점짜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 문단의 형태가 지금 이 모양을 가진 문단, 안쪽으로 위치한 체크의 문단 2개가 있죠. 이렇게 문단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문단을 보시고 안에 있는 설정값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값을 봤을 때 굴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줄간격 1.5, 줄간격 1.5 동일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만 24폰트로 조금 더 크네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공통적인 것부터 같이 설정을 해준 다음에 따로따로 24 눌러줄게요. 제목 쓰시고요. 3번 슬라이드부터는 제공되는 텍스트 상자를 씁니다. 3번 슬라이드에 문단 기호 쓸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클릭한 채로 넣어주세요. 제목을 쓴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앞에 있는 문단 기호가 그대로 붙어요. 같은 수준으로 붙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탭 버튼을 누르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 수준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글자를 이렇게 써 놓고요. 텍스트 상자 전체를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도형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끝에 있는 텍스트 옵션 선택할 거예요. 텍스트 옵션 선택하고 다시 이 끝에 있는 텍스트 상자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자동 맞춤에 안 한다 라고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내가 텍스트 상자를 이동할 때마다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24와 20으로 맞춰놔야 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동 맞춤 안함 서식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마무리 타이핑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줄이 바뀌었다고 해서 엔터 치면 기호가 붙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일한 위치에서 기호는 붙지 않습니다. Shift 키 엔터. 마침표 없어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 상자 전체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굴림, 줄간격 1.5. 먼저 공통적인 부분부터 하고 갈게요. 굴림 하고요. 처음은 20폰트로 맞춰주세요. 20. 그 다음에 줄간격. 줄간격은 1.5다. 클릭. 이 상태에서 나와서 다른 영역에 클릭해 주시면 선택되어 있는 게 풀어집니다. 첫 번째 문단 알파벳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글머리 기호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그림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도 글머리 기호를 체크로 바꿔주세요.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 한글도 써야 되는데 한글 역시도 이 설정값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정값이 이미 되어 있는 이 영문에 대한 문단을 그대로 복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텍스트 상자를 반으로 줄여준 다음에 아래에 위치시켜야 되니까 조금만 위로 올려줄게요. 이 상태에서 2번 슬라이드 복제했던 것처럼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걸 끌고 내려와 주세요. 그러면 설정값은 모두 끝났으니까 여기에 한글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적은 다음에 앞에 있는 영문은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영문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고 한글을 써야지 라고 하면 뒤에 있는 문단이 앞으로 따라 올라와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 채로 한글만 먼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영문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영문 지워주고 시작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줄만 바꾸려면 Shift 키 누르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Shift 키 엔터가 아니라 그냥 엔터를 눌러야 기호가 붙겠죠. 자, 기호와 텍스트 사이에 한 칸 좀 띄워주세요.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동영상만 넣으면 되겠어요. 삽입, 그림 넣을 때는 그림 눌러줬지만 동영상은 이 비디오를 갑니다. 비디오 이 디바이스 클릭. 동영상 나오죠? 우리가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사실은 그림과 동영상이 들어있는데 그림을 내가 삽입하겠다 그림 누르면 이 폴더 안에 있는 그림만 보여주고 내가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삽입을 하겠다 들어오면 해당하는 비디오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선택하고 삽입 눌러서 삽입이 되면요 위치를 좀 시켜주세요. 현재 동영상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없던 메뉴인 비디오 형식 재생 이 메뉴가 생겼어요. 재생 눌러서 이 부분만 쉽게 설정하고 끝납니다. 마우스 클릭시가 아니라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에 체크하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설정 값이 체크 2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끝납니다. 빠르게 끝나고 쉬운 만큼 반드시 동영상 삽입은 풀어주세요. 3번 슬라이드에서 영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문 타이핑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라고 판단이 되면요. 한글만 적어주시고 동영상 삽입한 다음에 제출을 해주세요. 영문을 쓰다가 뒤에 있는 게 지장이 되면 안 되니까 본인이 각각 판단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주세요. 자, 4번 슬라이드 풀겠습니다. 4번 선택해 주시고 슬라이드 4번 볼게요. 4번 슬라이드에서는요. 표 슬라이드고 80점짜리 배점이 높습니다. 1번, 2번, 3번 각각 보고 조건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3번 표부터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작성할 때 굴림의 18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러면 글씨 크기가 키워지면서 이 간격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 간격과 높이가 18로 바꿨을 때 마무리가 된 이 너비의 값으로 상단의 도형 너비도 결정이 되고요. 좌측의 높이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굴림의 18로 마무리를 시켜준 다음에 완성된 표의 값을 가지고 상단과 좌측 도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표부터 작성할게요. 자,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이 상자 안에 표 삽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표 삽입 누르면 열과 행의 개수를 숫자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상단에 삽입 눌러서 표 들어가면 그려서 내가 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각자 쉬우신 방법대로 삽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세 줄에 두 칸이니까 세 줄에 두 칸 그려주고 클릭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표를 삽입을 하면서 선택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에 표에 관련된 메뉴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요, 맨 왼쪽 한번 볼게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먼저 풀게요. 체크 2개 풀고 바로 옆으로 와서 표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세요.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6을 스타일로 넣어라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이거네요. 클릭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표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굴림의 18이어야 해요. 굴림의 18을 넣어주기 위해서 홈으로 가서 굴림 18 해놓고 가운데 정렬로 와야겠죠. 표의 가운데 정렬로 와야 되니까 이 중간으로 와라 선택을 해서 미리 설정을 해준 다음에 표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겠습니다. 표를요, 기본적으로 먼저 너비와 높이를 지정을 해줄 때 위에 있는 눈금 선을 한번 보세요. 두 칸에서 한 칸 반 정도 여유를 두시고요. 좌측도 두 칸 정도 여유를 두신 다음에 너비를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대해서 정렬할 때 아까 중간으로 와라 라고는 했지만 가로에서 가운데 정렬은 안 해줬네요. 가운데 맞춤까지 눌러줄게요. 모두 한 줄로 들어는 왔지만 왼쪽이 텍스트가 적어서 오른쪽보다 왼쪽의 너비가 좀 좁죠. 그래서 조절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이 너비와 높이의 값으로 상단과 좌측 도형 올리겠습니다. 삽입해서 두 개의 도형이 항상 겹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주세요. 직사각형 가져와서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삽입 눌러서 앞에 있는 도형 순서도에 순서도 클릭해서 드래그 겹쳐있는 도형의 색깔은 달라야 되겠죠. 자, 다른 색깔 해줬습니다. 이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텍스트 역시 굴림의 18로 해줘야 됩니다. 홈에 가서 굴림의 18 크기 맞춰주고 글씨를 쓸게요. 자, 그러면 너비는 비록 다르지만 옆에도 동일하게 복제를 해줘서 크기만 좀 조절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넓은 영역으로 모두 잡아주시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그대로 복제해서 너비만 끝 맞춰주세요. 자, 글씨만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도형은 삽입 도형 해서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클릭해 주셔서 왼쪽 표에 있는 높이에 따라서 넓혀주세요. 그런데요, 얘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으라고 했어요. 선형 아래쪽이다. 채우기 가서요, 그라데이션 있는데 선형 아래쪽이다. 클릭해주세요. 얘도 굴림에 18 해줘야겠죠? 굴림 눌러주시고 텍스트 넣겠습니다. 하얀색으로 나오네요. 하얀색 아니죠? 검정색으로 눌러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 자, 아래 컨트롤 시프트 아래 맞춰주시고 조금 다른 높이가 있다면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검정색으로 텍스트 바꿔주시고 제목부터 써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제목을 쓰지 않았네요.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 마쳤습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 클릭.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예요. 100점짜리 문제고요. 배점이 높습니다. 제목 쓸게요.
제공되는 텍스트 상자 안에 두 번째 차트 삽입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쓸게요. 확인. 위에 있는 엑셀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계열을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고 그대로 여기에 옮겨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1 지우시고요. 뭘 써야 되냐면 2020년, 2021년. 자, 항목 1에는 왼쪽에 있는 문제 써주시면 되죠. 너비가 좁아서 한글이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이면 넓혀서 시원하게 보세요. 수치는요,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타가 있으면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데이터 입력했을 때 오타가 없는지 확실히 검토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시켜주세요. 색깔로 들어있는 영역을 내가 차트로 쓰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이 하단에 있는 사각형 클릭하시면 내가 영역을 끌어다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끌어서 색깔 안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 값을 넣어주시고 클릭을 손을 놔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만 영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엑셀 창은 꺼주셔도 됩니다. X.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는요, 데이터를 선택 눌러주세요. 여기에 행과 열을 전환하겠냐, 간단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왼쪽이 오른쪽으로 갔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서 이 상태에서 전환을 시켜주는 게 간편합니다. 확인 눌러서 X 창 닫고 한번 봐주세요. 자, 됐죠? 이 상태에서요, 차트 요소 더하기 눌러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필요한 건 체크해서 넣어줄게요. 데이터의 테이블 형태로 나는 볼 거야 라고 하고요. 눈금선은 필요가 없어요.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범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눈금선과 범례는 체크를 풀었고요.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보겠다. 요소에서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나오시고 이 상태에서 세부 조건 위에서 차례대로 봐가면서 문제를 풀게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왜냐면 세부 조건 들어가기 전에 차트에 대해서 글꼴이 있어요. 도둠에 16을 해주고 외곽선을 한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차트 잡고 홈에 가서 도둠 해주고 크기는 16으로 하겠다. 16. 차트에 대해서 외곽선 있어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 들어갈게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 글꼴이 따로 정해져 있네요. 차트 제목 전체 선택하고 쓰겠습니다. 다시 박스 잡고요. 제목 텍스트 잡아주시고 글꼴은 궁서 선택해 주시고 크기는 24죠. 24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굵게까지 글씨 제목에 대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자 박스를 세부 조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상자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부터 갈게요. 채우기 윤곽선 효과 한 개 한 개씩 하고 내려올 거예요.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검정색 테두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클릭 해주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색깔이 나눠져 있네요. 차트 영역은 큰 차트예요. 얘를 도형을 표준색에서 노란색으로 채운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잡고 도형 채우기 하얀색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하나의 값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자, 잡고 차트 디자인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 있습니다.
맨 아래 혼합 눌러주시고 알코올 의존도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알코올 의존도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 주시고 보조축 지정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가표시 있어요. 가표시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24년의 문제음주율, 24년 문제음주율. 한 번 더 클릭하면 해당하는 클릭 값만 잡혀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만 해주시면 간편하게 데이터 값이 붙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 삽입 남았죠. 도형 삽입은 얘예요. 동일한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도형 자, 두루마리 모양이네요.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렸다. 예, 선택하고 비슷한 위치에 위치를 시켜주시면서 드래그 해주세요. 두 번째 값 중간 정도까지 왔네요. 자, 안에 글씨 넣을게요. 단위, 퍼센트, 띄어쓰기도 맞춰주시고요. 얘 또한 도둠의 16이어야 되니까 도둠의 16으로 바꿔줄게요. 도둠의 16. 하얀색이 아니죠. 검정색 글자 해주고 가운데 정렬로. 색깔을, 도형의 색깔을 조금 연한 색으로 채워볼게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다른 점이 있다면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표식의 모양이 달라요. 표식의 모양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표식 잡고 더블 클릭. 맨 처음에 있는 채우기 들어가셔서 표식 눌러주세요. 표식 옵션 펼치시면 기본 제공이 동그라미인데 나는 마름모로 하겠다. 크기는 10 정도로 바꿔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X 눌러서 나와서 봐주세요. 나머지는요. 기본축과 보조축의 간격과 최대값, 최소값을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기본값 0.5씩 간격은 맞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춰줘야겠네요. 얘 보조축 또한 간격이 1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기본축부터 잡고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축 옵션이 나옵니다. 최소값 14.0, 최대값 18.0 맞는데요. 표시 형식을 가야겠어요. 얘는 숫자죠. 숫자 일단 해주시고 소수점 자리수를 소수 자리수를 1로 맞춰주겠다. 그러면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엔터 눌러주세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춰졌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닫고 보조축 선택하고 더블 클릭. 얘 역시도 0에서 4까지 최소값, 최대값 맞고 간격 0.5가 아니라 1이죠. 1이다. 그런데 얘도 표시 형식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와야 되니까 소수 자리수 1 맞춰주고 엔터 눌러주세요. X 하고 나와서 볼게요. 됐죠? 그런데 여기 보조축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가야겠어요. 눈금이 있네요.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안 보이니까 없음 일단 한번 기본 세팅 초기화 해주시고 바깥쪽 한번 더 눌러주면 표시가 됩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는 테두리만 넣어주면 돼요. 기본축 잡고 윤곽선 검정색. 자, 아랫부분 표도 윤곽선 검정색. 자, 보조축은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세부 조건 들어가기 전에 글꼴과 외곽선 먼저 해준 다음에 세부 조건을 들어간다.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주세요. 저장 누르고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는요. 도형 슬라이드인데 100점짜리 문제예요. 그런데요. 얘가요. 1과 2로 덩어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1번 덩어리가 50점, 2번 덩어리가 50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 도형 가져오다가 오른쪽 도형 가져오고 왼쪽 보인다고 해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삽입을 시켜주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덩어리를 완성시킨 다음에 50점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덩어리를 들어가세요. 대신 뒤에 있는 큰 도형은 대칭이 많기 때문에 도형 자리는 마련을 한 다음에 한 덩어리씩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형에서 주의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선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도형의 테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선이 어느 부분에 되어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먼저 시험지에 해 두시고 실수 없게 끝까지 마무리를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제공되어 있는 텍스트 필요 없습니다. 지워주세요. 제목 적고요. 자, 큰 도형 가져올게요. 도형.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한쪽 잘려있다. 예, 있겠네요. 클릭해서 드래그 한번 해서 위에 있는 눈금자 0보다 살짝 안쪽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크기를 시켜주세요.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도형은 색이 너무 진하면 도형을 올리기 부담스러워요. 가장 가벼운 색으로 해주시고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위치를 시켜주시고 얘는 대칭을 해야 되니까 회전 들어가서 상하 대칭 해주세요. 들어온 김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윤곽선을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외곽선 자체가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이무대로 제공되는 기본 설정 값이 뭐냐에 따라서 검정색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요, 얘는요, 반드시 일단 윤곽선 눈으로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윤곽선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좀 바꿔주세요. 6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도형이 계속해서 많이 삽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본 도형 설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도형을 이무대로 일단 처음에 가져와야 되는 것부터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요.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는 값을 하나 마련을 해줄게요. 얘 자체는 도형을 일단 노란색으로 일단 해줄게요. 노란색으로 하고 윤곽선은 검정색이다. 그리고 이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글꼴 자체가 도둠의 18이어야 해요. 홈에 가서 도둠의 18 하고 검정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노란색의 굴림의 18, 외곽선은 검정색 이런 기본 도형의 설정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기본 도형 설정 누를게요. 그러면 앞으로 도형을 삽입을 할 때마다 기본 설정을 해준 값이 이렇게 바로바로 설정이 된 채로 삽입이 됩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삽입하려고 봤더니 얘는 도형이 아니고 스마트 아트예요. 스마트 아트 클릭해서 동일한 모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이네요. 클릭해서 확인. 스마트 아트는요, 바로바로 입력을 해줄게요. 다 마련한 다음에 동시에 전체를 잡을 때 스마트 아트가 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그때그때 바로 설정 값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고 크기 줄여주신 다음에 설정 값이 처음에 나오는 스마트 아트는 3차원 만화로 해라.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타일 펼치시면 3차원 만화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만화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만화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아트는 처음에 보고 왔는데요. 하얀색 텍스트 값이에요. 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두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삽입, 도형, 화살표 오각형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텍스트 넣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동시에 같이 넣어줄게요. 다시 삽입 가서 스마트 아트. 성격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목록형에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여기 있어요. 세로 곡선 목록형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는요, 왼쪽 화살표 모양 있죠? 누르시면 여기에서도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5개인데 3개만 제공이 되어 있죠? 어떻게 늘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목록이 추가가 됩니다. 엔터. 됐죠? 이 상태에서 X 버튼 눌러서 얘 역시도 굴림에 18 크기로 해주세요. 크기 줄여주시고 디자인 벽돌 찾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있네요. 벽돌 눌러주세요. 하얀색 텍스트가 아니고 스마트 아트니까 따로 들어가는데요. 글꼴색은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 안에 글씨 넣겠습니다. 기본 도형 설정할 때요. 설정 값을 해주고 왔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연한색으로 했더니 잘 안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보시려면 감점의 요소는 없지만 확실히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진한색으로 바꿔주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덩어리 완성이 됐죠? 전체 덩어리 잡고 드래그해서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그룹화, 그룹 한 덩어리로 마련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그룹화의 애니메이션은 회전이에요. 자,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펼쳐놓고 회전 선택을 해주세요. 회전이죠. 자, 됐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겠다. 그럼 비로소 왼쪽의 한 덩어리는 완성이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50점 완성을 받고 오른쪽 도형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삽입, 도형, 블록 화살표에서 네 방향의 화살표를 일단 가져와 보실게요. 쭉 드래그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시키는 도형 한 문제는 나오니까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주황색 동그라미를 이동을 시키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 도형 가져오겠습니다. 도형 잘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 클릭. 됐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완성을 시켜 볼게요. 도형을 하나 가져왔으면요. 그 도형으로 개수와 도형의 위치를 마련을 해줄게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르고 옆으로 자리만, 개수에 맞게요. 자리만 위치를 시켜주세요. 확보를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드래그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클릭. 그러면 개수와 자리는 확보를 해뒀죠. 이 상태에서요. 도형 편집 가서 도형의 모양을 변경하겠다.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각형 그대로 바뀌어요. 다시 클릭, 도형 편집, 모양 변경. 십자가형 바뀔게요. 조금 삐뚤어져 있고 크기가 변경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도형 편집, 모양 변경. 마찬가지예요. 변경 들어가서 동일한 도형으로 변경을 시켜주세요. 얘는 평행사변형.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고 방향만 회전을 시켜서 좌우 대칭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형 편집, 모양 변경. 두루마리 모양 클릭. 됐어요. 앞서 체크를 꼭 해주십사 부탁드렸던 게 연결선도 있었죠. 연결선은요, 삽입 가서 도형인데 선 부분에요, 구부러진 화살표인데 양쪽 화살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선 부분 한쪽만 있는 클릭해서 위에 있는 도형에서 아래에 있는 도형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이다. 조금 두께가 두꺼워서 2와 2분의 1 정도 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입력해 볼게요. 글자를 집어넣고 글자의 너비에 맞춰서 도형의 크기도 마무리를 시켜주세요. 좀 더 높이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요. 두 번째 도형 같은 경우도 전체 크게 잡으시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룹화, 그룹 해서 한 덩어리 됐어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도형의 애니메이션은 날아오기예요. 그냥 날아오기 아니고 위에서 날아오기. 애니메이션 하고 날아오기 선택해 주신 다음에 효과 옵션 옆에 있어요. 클릭해서 위에서 날아오기, 위에서. 자, 이렇게까지 애니메이션을 마무리를 시켜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검토할 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남겨두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오타와 간격, 글꼴 봐가시면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하는 날까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